안녕하세요. 홍대 미대 입시의 끝판왕 스터디앤아트의 강원장입니다. 대치 스터디앤아트의 신원장입니다. 네, 저희가 24학년도 입시 결과를 좀 알려드리자면 홍익대는 전체 92명 합격을 했고요. 작년에는 104명이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저기 입결이 줄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저희가 올해 미술활동보고서 합격자는 최대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도 훨씬 많은 수와 비율로 미할부 합격자가 나왔고 일반고 4점 후반까지 저희가 미할보 합격을 했고, 물론 그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니까 너무 기담아 들으실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92명이 합격자가 나왔냐면 올해 사상 최대로 수능 최저 학력을 맞추지 못한 친구들이 어려웠습니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만 26명이 최저를 못 맞췄고, 이것 때문에 저희 학원뿐만이 아니라 26명이면 거의 한 4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가 최저를 못 맞춘 거잖아요. 네, 그렇기도 하고 각 예고들, 특히 메이저 예고에서도 굉장히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은 결과를 보실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최저에 조금 수능에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올해는 아무래도 그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했던 친구들이 재수에 도전을 분명히 합니다. 내가 그쵸. 미할부를 붙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나는 홍대를 붙을 수 있다라는 그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재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무래도 서류 준비나 면접 준비에 만전을 기하셔야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재작년에 합격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어요. 면접에서 조금 약했거나 아니면 이제 그 긴장감을 뚫지 못하는 그 한 종이 한 장 차이를 못 넘은 깔딱고개를 친구들이 있는데, 한 4명 정도 저희가 정말 예뻐하는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올해 다시 저희 학원에 와서 재수를 했고 면접을 봐서 모두 다 디자인학부 미자에 합격을 했어요. 다행스럽게도 재수생들이.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것은 뭐냐면 분명히 재수생들이 면접에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수생은 2번의 면접을 보는 게 아니라 366번의 면접을 보는 겁니다. 면접에서 떨어지면 매일매일 내 면접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다른 학원과 다르게 서울 캠퍼스 합격자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맞습니다. 점이 좀 다른데, 그 이유는 저희 역시도 서울 캠퍼스 홍익대 입시를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치열하고 욕심이 굉장히 많은 원장들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홍대 입시 자료들을 좀 많이 훑고 좀 준비를 많이 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실제로 세부 합격자가 어떻게 나왔죠? 요번에 디자인 학부가 좀 많이 됐습니다. 17명이 됐고, 미자가 11명이 됐고. 아이고, 작년에는 미자가 19명, 21명 바뀌었어요. 됐는데. 좀 바뀌었어요. 바뀌었고, 아무래도 이제 디자인 학부 쪽을 저희도 좀 주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잘하는 친구들이 모여 있어서. 그쵸. 예. 그리고 이제 금속이 넷, 이제 선패가 둘, 도자 5, 목조용 5, 예술학과 넷,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머지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홍대가 이제 92명이 됐습니다. 오늘은 빠르게 이제 기출 문제를 보여드릴 건데요. 아마 저희 유튜브는 학생들도 많이 보지만 각 학원 원장님들이나 이제 비실기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면은 이 문제들이 다른 학원에 다 없을 거예요. 왜냐면 홍대 이제 홈페이지에는 하나 정도가 게시가 맞습니다. 되고, 저희는 이제 과별로 오전, 오후반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친구들이 많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 친구들 굉장히 똘똘해서 자기가 시험 본 문제들을 저희한테 다 쏴주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복기를 해서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조금 보실 수 없는 정보들을 조금 인터넷에 오픈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또 홍대 준비를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홍대 합격의 팁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특히 최근에는 첫 번째는 생기부 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얘기를 드릴 거예요. 왜냐면 미할보를 아무리 잘 써도 생기부에 무언가 없으면 쓰기가 맞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생기부부터 조금 이제 고2 때부터는 좀 관리를 해야 되고, 두 번째 미할보 작성, 똑같은 어떤 미할보라 하더라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맛이 좀 달라지고 맞습니다. 어필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술활동 보고서 작성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미술활동 보고서 작성은 3배수가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많은 업체들이 보면 실제로 미할보 몇 명 합격했다 이런 자료는 있지만 최종 합격까지 서울 캠퍼스 합격자가 나오는 경우들은 거의 없어요. 미할보 합격자 10명이 됐으면 면접까지 다 뚫은 친구는 1명, 2명이더라고요. 확인을 해보면. 근데 사실 미할보 합격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친구한테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최종 합격증을 가져와야 내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생기부 관리, 미할보 작성, 면접 준비를 다 동일한 비율로 굉장히 치열하게 한다는 것이 타 학원과 다른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고 친구들이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디자인학부나 미술자율 전공에서 합격자가 늘 30명 이상이 나와요. 예. 굉장히 많은 비율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면접 준비하는데 저희가 동원한 선생님이 몇 명이죠? 총? 저희가 요번에 면접에 한 66명 정도, 선생님이 함께 하신 분이 6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뭐 어떤 학원에서 막 홍대 입시 뭐 하려고 한대, 뭐 비실기도 해보고 싶대, 실기학원인데 이런 얘기 하면은, 네, 하시라고 하세요. 66명 인건비.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진짜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특히 강사 욕심이 많은데 아마 디자인, 미자, 뭐 타 대학, 타 전공에서 장학금을 받았다, 수석으로 합격을 했다 그러면 물론 대부분 저희 학원 출신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까지 저희가 다 부르고 뭐 네. 그 대학의 어떤 교수 출신이시다. 그러면 가서 수소문해서 또 이제 모셔오기도 하고 그래서 66명의 이제 전공도 다양하고 네, 학년도 다양하고 출신도 다양하고 직업도 다양한 분들이 와서 면접을 정말 2, 3주 동안 너무 열심히 도와주시거든요. 근데 요거는 사실 조금 흉내내기는 어려운 과정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생기부를 만들어내는 과정, 관리하는 과정, 그 다음에 이제 미알보를 작성하는 그 과정마다 사실은 이제 그 선생님들이 다 학생들하고 함께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런 준비 과정을 따라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쵸. 예. 그러니까 미알보를 쓸 때부터, 생기부를 쓸 때부터 이 친구가 면접을 어떻게 해나가야겠다라는 어떤 그림이 조금 그려지잖아요. 예. 네, 그래서 선생님들도 누구는 그거 얘기하면 돼요. 뭐 이렇게 이제 다 알고 계시는 경우들도 많고 모른다 하더라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다 찾아주고 같이 이제 좀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다른 곳에서는 좀 얻을 수 없는 홍대 올해 이제 입시 문제 요거를 좀 짧게 보여드리고 네. 참고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문제가 나온다. 예, 네, 예. 먼저 디자인 학부 정말 어려웠는데요. 어떤 게 나왔죠? 요번에 이제 그 아르망의 작품하고 이제 지승호 작가의 작품, 그 다음에 이제 리사이클링 한 작품 이제 3개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2개는 파인아트 쪽이라고 봐야 되고, 하나는 이제 디자인과 뭐 리사이클링 쪽으로 봐야 되겠죠. 두 번째 문제는 아킨볼드의 작품이 나왔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연작 시리즈 중에서 겨울을 줘야 나머지를 보여주고 겨울을 상상해서 구체적으로 드로잉을 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요 문제가 저희에게 합격자를 많이 가져다준 디자인 학부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여기에서 작가 의도를 파악해 비교 분석하시오 1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22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친구들한테 7분 정도만 써라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네, 그 이유는 똑같은 이 세 작품을 가지고 수십 명 또는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분석을 하다 보면 네. 다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뭔가 나의 어떤 관찰력이나 조형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평가될 수 있는 것만 빠르게 이야기를 하고 진행을 하라고 하고 실제 교수님들도 1번을 아예 물어보시지 않은 교수님들도 있었어요. 후반으로 갈 동안. 실제로 많으셨더라고요. 네. 예, 많았습니다. 드로잉만 설명해 봐라. 예. 그리고 드로잉 설명하면 1번과 어떤 연관성이 있냐 뭐 이 정도 물어보셨던 교수님도 굉장히 많으셨어서 네, 맞습니다. 비교 분석도 저희가 이제 연습을 많이 시키지만 못하는 친구들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주일만 하면 이거 우리 학원 애들은 다 100점이야. 왜냐면 저희도 이 비교 분석을 잘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심지어 용어까지 다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수업을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일주일 지금 처음에 불안해하던 친구들도 일주일 지나면은 막 다 너무 유창하게 하니까 사실 1번은 감히 말씀드리기에 우리 학원 오면 문제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2번은 아무래도 드로잉이니까 좀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현장에 가보시면은 한 뭐 디학 미자해서 다 60명이 넘지 않습니까? 학생분들이. 그러니까 보통 3배수 하면은 거의 200명이 좀 안 되는 뭐 190 몇 명 되겠죠. 그러면은 이 학생분들이 8분씩만 해도 면접을 8분씩만 해도 6시간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6시간 내내 남의 얘기를 들으면 이제 귀에서 피가 질질. 맞습니다. 이게 상당히 힘든 일이고 또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이제 참신하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다 대부분 더 똑똑한 학생들이고 일정한 수준의 지적 수준을 가진 학생들이 진술하는 내용은 큰 차이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1번은 저희가 빠르게 그리고
좀 효율적으로 하는 방식들을 되게 많이 연구를 해서 저희가 이제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고, 예,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평소에 드로잉 실기반이 있잖아요. 홍대를 예. 준비하는. 예, 거기에서 이제 드로잉 실기를 많이 하고 진술하는 연습을 하시는데, 또 거기에 이제 원장님들이 저희가 다 서울대 서양학과를 나오셨어요. 드로잉 지도하는.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 쪽으로만 또 편중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홍대 맞습니다. 문제가. 예. 그러니까 보통 자기의 작업이나 세계관이라든가 지원동이나 이런 거랑 연관된다는 맞습니다. 거다 보니까 그런 지도를 진짜 너무 깔끔하게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두 번째 볼까요? 예. 미술자유전공. 미자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미자전은 올해 이제 장 디비페 작품하고 이 작품 찾느라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이게 흔한 작품이 아니어가지고. 네. 그렇죠. 선생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 예, 이거를 이제 지금 홍대 예술학과 입학한 남학생이 찾아줬는데 독서량이 굉장히 많은 네,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이미지를 어디서 찾았냐면 아마존 이미지에서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디비페를 몰라서가 아니라 이 작품을 찾는 데 시간이 상디비페 이게 진짜 없었어요. 이미지가. 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이제 자코메티 작품이 나오고 이제 줄리안 우피 작품이 나와서 대개는 다 두상과 이제 흉부 위로 나온 이제 작품들이었죠. 요거 이제 비교 분석하고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작가의 의도를 설명하시오, 뭐 조형요소를 비교하고 작가의 의도를 설명하시오까지는 좋았는데 2번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1번 문제 중 하나를 골라 연상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그리시오. 그리고 대상이 느끼는 감정, 정서, 대상이 살아가는 상황과 시대를 설명하시오. 아마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22분 중에서 실제 현재 제가 볼 때 이거 수능보다 더 어려운 문제예요. 예, 그리고 예. 거기에 자기의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쵸. 자기 이야기를 넣어서 자기 뭐 이상한 나라에 앨리스를 그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예. 예, 이게 아주 난해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이게 자기가 이제 전공하려고 하는 분야에 대한 은유, 그 다음에 자기 학업 방향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세계관이라든가 예술관도 들어가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함축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간은 13분? 최대 네, 13분 맞습니다. 정도 될 네. 겁니다. 이런 이미지, 1번의 이미지에 사로잡히기보다는 그쵸. 자신 있게 그것을 해석을 하는 것. 사실 다 다른 이미지잖아요.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한데 학생들이 1번 이미지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다양하게 그리게 연습시키는 게 좀 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출발은 자기 자신의 관심, 그다음에 자기가 해왔던 것들, 그다음에 자기가 지금 현재 놓여 있는 상황, 그 속에서 어떠한 결핍이라든가 문제의식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어떤 미래로의 어떤 방향들이 이제 좀 그걸 기반으로 저희가 드로잉을 중심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금속조형, 도예유리, 목조형가구학과, 선패 이렇게 공예과 문제를 한번 볼까요? 예, 이거는 지금 렘브란트의 젊은 날의 초상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란시스 베이컨의 작품, 그 다음에 이거는 에곤 실레 자화상이죠. 그래서 이 작품, 이 세 작품의 표현 기법과 의도를 설명하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더 어려웠습니다. 다음 시구를 읽고 떠오르는 것을 그리시오. 나는 지금 거울을 안 가졌소만은 거울 속에 늘 내가 있소. 이게 야. 이상의 시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 자화상을 그리라는 게 아니죠. 응? 그러면 입학 안 시켜주죠? 예. 그리고 이 거울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는 드로잉이 다 바뀌었어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이게 물리적인 거울인지 아니면 그리고 실제로 거울을 그리지 않은 경우도 많았죠, 사실. 네, 사실 이게 좀 팁이라면 팁인데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시지만 저희가 이 문제로 합격한 친구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벽에 걸어놓고 애들이 그린 그림들 이제 재현해가지고 저희한테 해주고 저희 애들이 진짜 태도가 좋아요. 면접 끝나고도 다 자기가 그린 그림 막 설명 써서 저희한테 다 보내주고 진짜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어떤 친구는 약간 기구 같은 걸 그린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인체를 그린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공간을 그린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정말 약간 좀 공상과학의 한 장면을 그린 친구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다 합격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자화상을 그리라고 했는데 진짜 뭐 1번, 2번, 3번처럼 내 자화상을 그렸다.
이랬을 때 그럼 합격 확률이 올라가겠는가? 이런 고민을 한 번씩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이제 그림을 해석하거나 아니면 조금 발상 자체에 한계를 두지 않는 것, 예. 이런 것을 원장님들께서 진짜 많이 연습을 잘 시켜주세요. 자, 이번에는 회화조소, 파나 동양화, 약간 파인아트 계열 문제인데요. 아, 이것도 진짜 예. 아이들이 멘탈이 붕괴됐던 문제예요. 애들이 보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 사람이 나왔어요. 그런데 하얀 사람들이 나왔고, 검은 사람들이 나왔고, 색깔 있는 사람이 나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다 공공조형물로 보여지는 예, 맞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나왔고, 사실 학생들이 뭐 알만한 작가는 가운데 작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로댕이 이제 까레의 시민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공공조형물의 성격을 띠고 있죠. 그리고 세 작품을 보고 작가가 생각하는 의도를 설명하시오 였고요. 그다음 두 번째 문제도 좀 어려웠습니다. 다음은 한 작품에 대한 감상이다. 이 작품을 상상해 그리시오 하고 이제 문장은 인간은 추악하고 병약한 성질을 갖고 있다. 그리고 미묘한 감정을 지닌다. 짙은 명암을 활용하여 대비를 주었고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진다. 네, 요 이제 텍스트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많은 친구들이 텍스트를 써준 거를 종합해 봤을 때 요 정도 내용의 문장이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네. 야, 근데 이 문제들은 확실히 회화, 조소, 파나 동양학과라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이 지문을 통해서 그릴 수 있는 그림은 뭐 작가적 감수성이 확실히 보여줘야 될 그렇죠. 예, 사실 그림이었던. 문제로서는 파인아트 문제로서는 전 굉장히 좋은 문제였다라고 보는데 예, 이걸 받은 학생들에게 좋았는지는 모르겠고 예, 예, 실제로 이제 원장님 주변에 이제 작가 활동 하시거나 이제 뭐 미대 교수님이시라거나 뭐 박물관 관장님이시면 엄청 많잖아요. 서울대 예, 동문들이. 예. 근데 이 문제를 보여줬을 때 다들 너무 어렵다. 예, 이게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이런 것에 이런 지문이 주었을 때 저희 학생들, 이제 합격한 학생들 보면은 피 흘리고 예를 들어서 약간 과잉된 자아를 보여주는 그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이런 그쵸. 경우는 저희가 되게 싫어하는 류의 그림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유아적자에 멈춰져 있을 수 있기 그쵸.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그릴 때도 사실은 이제 성숙한 자의 어떤 입장이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맨날 그리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예. 피 흘리는 내 모습, 뭐 태아의 이런 거 자칫하면 거. 자극적이게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쵸. 근데 이제 좀 그리고 싶으시더라도 좀 설득력을 가지긴 지금 시대에는 좀 힘들지 그쵸. 않나, 유아적 자아는 이런 그쵸.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자꾸 상징물을 쓰는데 네. 파인아트 친구들도 다르지 않아요. 파인아트 친구들이 제가 뭐 저희 학원을 다니실지 안 다니실지 모르겠지만 약간 팁을 주자면 조금 많이 그리시는 거 초반에 우리 학원 와서 뭐 그려라 하면 많이 그리시는 게 손이에요. 네. 왜냐면은 인체를 많이 그려서 데생이나 드로잉 굉장히 잘하시고 하니까 이 손이 함의할 수 있는 함의가 굉장히 많이 되는 거니까 네. 뭐 손이나 뭐 모래시계라든가 약간 이런 정말 좀 너무 1차원적인 상징을 많이 사용하신다.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지양하시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예. 네. 사실 그 파인아트 하시는 학생분들은 저는 좀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학원에서 이제 드로잉을 잘해요. 사실 섬세한 필치도 있고 필압도 느끼게 하고 그다음에 뭐 기량은 뛰어나죠. 왜냐하면 회화, 동양화, 조소, 이 판화 이쪽 학생분들은 좀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이 숙련도가 이제 숙성된 학생들이 많죠. 그림을 제일 잘 그리는 학생들이죠. 그러나 소재라든가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조금 좀 빈곤한 상태가 좀 많아요. 네. 제가 매번 느끼는 저희가 회화, 조소, 판화, 동양화 작년, 재작년 거의 합격률 거의 100%예요, 면접은. 예. 아무래도 이제 원장님들이 파인아트 전공하셨기 때문에 그런 감수성을 좀 잘 잡으시는 것 같고, 내가 그 짧은 그림에서 사실 이제 중요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량도 보여줘야 되는 게 파인아트 계열이 맞습니다. 아닌가. 디자인 학부에서는 사실 뭐 리모컨 그려서 합격한 친구도 있단 말이에요. 예. 너무 실기를 오래 안 하신 경우에는 그쵸. 약간 좀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지도를 많이 해줬는데 파인아트는 실기가 없는 홍대에서
약간 면접을 통해서 자기 기량을 조금이라도 보여줘야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실제로 드로잉 진짜 미친 듯이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추상적인 그런 형상 그리고 딱 들었을 때도 교수님들이 와, 야, 너 그림 좀 갖고 나와봐라. 너 그림 몇 년 했니? 언제부터 했니? 거의 이런 질문하고 끝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을 다 생각하시라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그 시야를 좀 더 넓히고, 그 다음에 훨씬 더 재미있는 또는 그리고 매력적인 소재들로도 이런 표현들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거는, 물론 추상적인 표현도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는 좀 더 명확하게 보여줄 때, 왜냐면 파이낸스 쪽에서는 추상적인, 만약에 이걸 디자인이라든가 목조형이라든가 이런 데서 약간 추상적인 걸 하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파이낸스 쪽에서 하면은 아마 요거 비슷하게 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을 거란 맞아요.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좀 더 매력적으로 가려면 약간 소재 확장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거기까지. 예. 네. 예. 그래서 저희가 파이낸스 합격률 진짜 너무 높아가지고, 예.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예고 친구들이 사실 면접 준비를 조금 잘 안 하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면접 뭐 중요해?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가 떨어집니다. 정말. 네, 면접이 진짜 찐 3대1 경쟁률이고,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미알보보다 합격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알보 3배수기 때문에 정말 많은 합격자가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또 약간 허수들도 많이 붙어요. 한 20%는 제가 왜 붙었지? 막 이런 친구들 솔직히 있습니다. 하지만 면접은 달라요. 그렇죠. 네, 인원수도 훨씬 적고 정말 찐 중에 찐들이 모여서 하는 경쟁이다. 훨씬 더 예. 절실합니다. 그 저희 학원 준비하시는 학생분들 거기에는 보면. 재수도 있고 그쵸. 366번 면접 보러 오는 언니죠. 그렇죠. 네, 밤마다 이제 비게 되면은 막 면접 돌리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네.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까? 일반고라고 네. 해도 재수를 하게 되면 그림을 아주 하기 때문에 뭐 비예고일지라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일단 도약을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재수라면. 네. 그 친구들도 열심히 준비했지만 저희도 작년에 그 디자인 미제에 떨어진 4명의 예쁜이들, 우리의 사랑들, 이 친구들을 오래 붙게 하려고 정말 그렇죠. 문득문득 생각하는 거야. 아, 얘는 이거 얘기하라 그래야겠다. 그렇죠. 네. 자다가도 아, 얘는 이거 얘기하라 그래야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손잡고 막 해가지고 이거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지어낸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 친구가 자신의 가장 그 특징들을 잠깐 잊고 있을까봐 저희가 환기시켜 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예. 예. 그래서 갑자기 친구가 좋은 스토리가 있는데 갑자기 UI UX의 대가가 되겠어. 뭐 이런 이제 좀 예. 큰 얘기를 한다던가, 너는 이런 아이잖아. 너는 그쵸. 이런 활동이 너의 장점이잖아. 이런 그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잘 짜보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 올해 많이 울었습니다. 이게 합격자 발표 나오고. 사실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간이 8분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한 개인의 그 모든 것을 드러내기가 너무 부족한 시간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 시간 동안 안에 최대한 자기가 해온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여드린 어떤 자료는 저희 스터디앤아트 네이버 카페, 예. 우리들의 상위권 미대 입성기에 모두 다 올려져 있고요. 실제 드로잉을 어떻게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번에 이제 저희가 홍대 디학 전체 수석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미자도 수석이었고, 요번에 이제 고려대도 이제 수석이었죠. 네. 고대는 지금 3년 내내. 네, 맞습니다. 근데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 수석, 국민대 공간 디자인 수석. 특히 홍대 드로잉은 저희가 다 보관을 하고 있어요. 학생분들께서 이제 다 하셨던 것들을 다 보관하고 있어서. 네, 몇 년치를 진짜 그림이 이만큼 네, 있습니다. 많습니다. 한 네. 1000장 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꼼꼼한 편은 아닌데 친구들한테 꼭 받고 친구들도 기꺼이 이제 해주는 게 시험 보고 자기가 어떤 그림과 어떤 진술에서 붙었는지 이게 수백 개의 자료가 있어요. 정말 어떻게 인사를 했고 나올 때 뭐라고 말했는지까지 맞습니다. 너무 절절하게 다 적어줍니다. 왜냐면 우리도 친구들한테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학생분들이 보내주신 텍스트들 이런 자료들 보면은 그 음성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네, 그 친구가 잘 아니까.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술활동 보고서도 물론 중요하고 생활기록부 관리하고 컨설팅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제가 항상 설명을 하거나 이제 상담을 할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컨설팅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은 없다. 네. 제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그 친구한테 한 명만 집중해 준다고 하더라도
저는 컨설팅으로 대학을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은 가지시지 않으셔야 된다고 봐요. 내가 충실한 어떤 내신 성적, 그 다음에 최저까지 맞출 수 있는 튼실한 어떤 수능 준비,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런 어떤 태도와 성실함이 증빙되는 생기부, 그럼 그 안에서 미알고도 좀 도움을 받아서 또 잘 쓸 거고, 또 면접이라는 것은 하나의 인간의 집약체가 이제 대화를 통해서 발화되는 이런 과정들, 이게 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니까 저희 상담 많이 오는데 컨설팅 업체들에게 피해를 당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상담 때 진짜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떨어진 거는 사실 저희는 피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는데 뭐 연락이 안 된다라든가 뭐 도망을 갔다라든가 뭐 약간 이런 거는 좀 검증된 곳에서 좀 하셔야 되고 인터넷을 통해서 예, 합격자 명단이 일단 학원 허가, 뭐 합격자 명단 이런 것이 잘 대조가 되냐, 그것이 미할부 합격이 아닌 최종 합격이냐 이런 것들도 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한 마음이 먹어집니다. 내 준비가 안 되었을 때. 그래서 저는 그런 약한 마음이 먹어지지 않게끔 내가 정말 내 재산이 될 수 있는 내신 성적을 치열하게 0.1이라도 올리는 것. 그 다음에 내 어떤 신체를 건강하게 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수능 영어 공부를 끝내는 것. 이런 것들이 자기의 자신감과 재산과 홍대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요령과 약간 효율적인 도움은 좀 다른 거다. 예, 그래서 결국은 입시는 내가 해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올해 특히 진짜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작년에 수능 체제가 너무 못 맞췄기 때문에 올해 정말 별들의 전쟁처럼 재수생들이 어마무시합니다. 모든 대치동 재수학원의 미대 입시학원에 거의 2배 정도 학생이 늘었더라고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올해는 저희 학원 친구들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홍대 입시를 접근하려고 하고 있고, 또 두 번째 친구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성적과 객관 준비를 치열하게 최대치로 해라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친구들뿐만 아니라 모든 미대 입시생들이 올해 이런 특징을 잘 알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기서 마치죠. 네, 감사합니다.